다음에 오늘의 메인 타이틀이네요. 금태섭 이야기인데 일단은 금태섭 씨는 본인이 지난주에 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금태섭도 그렇고 금태섭 부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장인이 뭐 최고급 빌라를 그냥 대한민국 최고급 빌라 그러면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이제 일반 주택가에 있는 그런 빌라 아니에요. 몇십억짜리. 심하게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뭐 한남충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한남동에 많다고. 그런 거 있어? 근데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물론 되게 단편적인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앙일보가요 91년과 92년에 금태섭 아버지인 금병훈 변호사 이분 사건을 막 보도를 해요. 중앙일보가. 근데 그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한 어떤 맥락이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태섭 아버지가 박정희 때는 사법파동해가지고 잘린 사람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금태섭 아버지 자체가 출발은 상당히 민주적 뭐 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 장학회에 관련해 가지고 김재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66년 동안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제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장학재단을 맡긴 사람이 금태섭의 아버지인 금병훈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방송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중앙일보에 92년도 기사가 많이 돌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1교포한테 기부한 장학금을 어떤 변호사가 횡령을 했는데 이게 약식 기소가 됐다. 이런 기사였는데 이게 되게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금태섭 변호사의 아버지 금병훈이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앙일보에서 금병훈 변호사라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 장학재단을 설립한 제1교포가 맡긴 돈 가운데서 3,700만 원을 횡령을 했다. 이 금병훈 변호사가.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결과물이 이거고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를 설명해 드려야죠. 근데 80년대에 3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당시에 물가를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가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에 박근혜가 6억을 전두환에게 받았을 때 음마 아파트 30채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로 추정되는 미디어에 따르면 그게 현재 가치로 300억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3천만 원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도대체 이 제1교포는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제1교포 김재윤 씨는 처음에 맡긴 돈이 16억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재윤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16억 5천만 원을 맡기고요. 장학재단에 10억 원을 출연을 하고 거기다 기부를 하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금태섭 아버지한테 관리해줘 이렇게 뭐 생활비로 위임한 거죠. 나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80년대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800억, 900억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느냐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 김재윤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길래 하고 찾아봤는데 지금 재윤 장학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분이 66년 동안 일본에서 전 재산을 모았는데 어떻게 해서 모았느냐. 진짜 기억을 했겠지 뭘. 네, 낮에는 신문 배달, 밤에는 음식원 종업원을 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오직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그 66년을 고초를 겪으면서 돈을 모은 돈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66년. 네. 그래서 이제 당시 82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재단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걸 이제 91년도 중앙일보에서는 K 변호사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92년도 중앙일보에 보면은 금병훈 변호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K 변호사를 금병훈 변호사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제주에 돌아와서 이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재윤장학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10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재산 6억 5천만 원은 내 생활비로 관리해 주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장학금이 부르 청년보다 재단 이사들의 친인척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생활비로 맞긴 아까 6억 5천 있었잖아요. 네. 이 기금까지 재단 기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 기금의 이사장이 K 변호사가 되어 있어서 이 K 변호사의 도장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야 뭔가 청계장학재단이 생각이 나는 묘한 기분인데. 근데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병훈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횡령한 돈이 3,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요거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다고 하는 건 엄청 뭔가 봐주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금 변호사는 나중에 이 김재윤 씨가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람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을 당해요. 근데 여기에 불복을 해서 조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봉사로 보내려는 한 늙은이의 뜻이 너무 지나친 것이냐라면서 이제 사회에 공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하고 재판비까지 대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 그 돈은 있는데 그 네, 돈 그 돈을 못 따로. 쓰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와 진짜 억울하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변호사가 뭐 내가 이거 돈 다 갚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따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요거는 그 김재윤 씨의 그 피해 상황이고요. 이 금병훈이 재판을 받아서 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금병훈 변호사가 금태섭 아버지예요. 89년 2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1,58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으며 요거는 자기가 쓰면 안 되는 돈인 거죠. 예. 공금을 갖다 쓴 거고요. 89년 5월 2일에는 김재윤 씨가 자신이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넘겨준 4천만 원 중 2,200만 원을 고모 변호사에게 어음 할인금으로 교부 횡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10억을 기부를 하고 6억은 개인이 쓸 수 있게끔 관리해달라고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공금을 금병훈 변호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횡령한 것.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상당히 약식 기소 당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횡령 사건이나 이런 뭐 돈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100만 원 들켰으면 멍청한 애들은 1,000만 원 먹다가 100만 원을 들키는 거고 똑똑한 애들은 1억을 먹다가 100만 원을 들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금 변호사가 3천만 원 정도의 가액으로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당했다면 실제로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하냐면 어떤 부의 어떤 축적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뭐 딱히 누구라고 생각이 안 나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기부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용도이긴 하지만 무슨 재단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봉사 활동 같은 걸 합니다. 막 장학금도 지급하고 막 이렇게 해. 금태섭이 지난주 SBS인가에 인터뷰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디다만 물론 뭐 금태섭 아버지나 금태섭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은 특정 시점이 되면은 부잣집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고 사법시험 합격하는 형태로 바뀌어. 그래서 개천에 용나는 법은 없어. 그러다가 얘는 결혼도 빵빵한 집안하고 해가지고 뭐 지금 20대 초중반 애들한테 막 이미 막 10몇 억씩 막 가 있는 상태. 그 증여세마저도 자기가 또 증여세를 내줌으로써 또 그 세금을 또 내는 이런 상태. 이런 거 보면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김재윤 씨 같은 분들은 네. 지금 살아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80세에 가까운 네. 시간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금태섭 아버지가 했던 답변, 그러니까
곧바로 갚을 의사가 있고 갚을 의사를 가지고 잠시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 현재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 손에 일단 돈이 들어와서 먼저 쓰고 이렇게 하는 불법이죠. 거잖아요. 남의 돈이잖아요. 제가 그 훌륭하신 그 정필승 변호사한테 배우기로는 그 범죄는 실행됐을 때 끝나는 거지 의도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아니 이걸 선의로 보면 안 되고요. 네. 어떤 제1교포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찌됐건 간에 16억 정도 돈을 맡겨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80년대 후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시작점은. 그러면은 마치 남의 돈을 자기가 무슨 재단 뭐 이사장 같은 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에 그러니까 일부가 드러난 거라고요. 얼마큼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인 것처럼 썼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1,58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를 해. 월급도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단을 운영하려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 이렇게 그 이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재단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단 공금을 임의로 그렇게 횡령을 합니다. 드러난 것만 이런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런 자가 어느 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서울대를 가서 검사가 되고 하는 과정을 더 거쳐서 지금 또 가보니까 그 자식도 상당 부분 막 몇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어떤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내가 조국의 재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우리가 금태섭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분노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하는 건데, 금태섭이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질문을 하겠다. 뭐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았다.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한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그럼 너는? 이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요. 우선 참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게 금태섭의 두 아이 94년생, 99년생이라고 하는 이 두 아이에게 외조부인가요? 그쪽에서 16억씩 증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금태섭의 아버지 금병훈 씨가 이 김재윤이라는 분한테서 받은 돈도 16억이에요. 이쪽도 16억이고 저쪽도 16억이 세 명의 16억이 등장을 하는데 희한하네. 그렇죠. 뭔가 좀 진짜 희한하네. 처음 헷갈렸어요. 30년을 차이에 두고. 네. 근데 이게 이 16억 중에 10억은 장학회 운영에 써달라고 하고 이것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됐고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3,700을 횡령을 했을까? 우선 이제 마차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남의 물건에 남의 돈에 손대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지금 있는 아니, 거고요. 그거는 이 지점은 이런 구조는요.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갚는 방식으로 수습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그 6억 중에 3,700에만 손을 댔을까라는 부분도 사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약식 기소된 걸 정식 재판으로 넘기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건데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 94년생, 99년생의 이 16억도 세금 문제 증여세 다 냈다고 하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이거 세금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30%에서 40% 다시 그걸 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대납한 거라면 다시 하고 이게요. 이렇게 복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의 원래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20대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요즘에 착시 효과 때문에 자꾸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언론에 자꾸 비추다 보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의 정치인에게도 더블 스코어를 졌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여세는 무슨 돈으로 냈냐까지 질문이 나오니까 증여세도 내가 냈어요. 그럼 증여세도 상속이 증여잖아요. 그럼 이 돈도 내가 냈다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 피해 가던데 이 논란을 금태섭이 피해가는 방식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돼서 선관위의 객관적 검증을 의뢰할 것이다.
이걸 왜 객관적 검증을 선관위 의뢰랍니까? 네가 뭔데 선관위에다가 이거는 시민이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국세청에다가 그렇지. 증빙 서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띄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 지망생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내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물어보면 되지. 네가 뭔데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해. 뭐 이상하더라고. 이거 선관, 그러니까 물론 선거 출마했을 때 네. 아마 그때 민주당이 공천했을 때 출마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선관위의 객관적 검증 의뢰할 것이다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납세 자료를 띄워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이야기 같고. 그리고 금태섭이 지금 뭐 조국의 자녀 증여를 공격했다. 이것은 날조된 뉴스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겨요. 그때 했던 말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 없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그 자체 증여를 한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공격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젊은이들의 상실감 등을 이야기하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지금 조국의 자녀 증여를 공격했다는 알조된 뉴스란 말이 살짝 주어 없음으로 그러니까 주어 목적이 없는 상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스킬이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고생 한번 안 해본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서 어떤 그러니까 선출직에 나서고 그 돈으로 또 기득권을 갖고 권력을 갖고 해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은수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수미 시장도 집안이 굉장히 좋고 본인이 공부 열심히 했지만 본인 노동판에 뛰어들어서 직접 고생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노동판이라고 뭐라 그러지? 막노동 같잖아요. 네. 그때 위장 그런 거 했잖아요. 위장 취업.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태섭 의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변호사로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또 제 장인이 가지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부산에 있는 그 회사가 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 중에 오리엔탈 정밀 기계는 그러니까 금태섭 와이프의 동생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워크아웃도 겪고 하면서 이 회사도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부는 굉장히 많았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양가에서 그렇게 고생한 케이스가 아니다. 그리고 와이프 그 서현정 씨가 가지고 있는 뚜르드 메디치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이 여행사 큰 컨셉 자체가 하이엔드 럭셔리 여행입니다. 아 서민은 상대할 일이 없는. 네, 그 곳이구나. 청담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여행사가 아니라 그냥 내 지인의 지인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지인을 넓혀가면서 그 여행 다니고 하는 그 회사 자체로는 적자인 거죠. 마찬가지 모르는 게 뭐예요? 그 말은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마차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박지원 원장 아닙니까? 정체가 뭐야? 자, 금태섭 이야기